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7.09%보다 1.48% 오른 겁니다. 2년 연속 동결에 이은 3년 만의 인상인데 저출생 고령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제한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잘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좋은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도 보장성 강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상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보료율이 오르면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먼저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기준 15만 8,464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8만 8,962원이었던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9만 242원이 됩니다. 한 달에 1,280원 정도가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상 반대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6%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올린다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걸 자꾸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으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질 걸로 전망되는 만큼 무엇보다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넘어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한 기자,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오늘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돌려주는데요. 그러면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이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진료권에 대한 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가는 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환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상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7만 원에서 1,050만 원입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 부담액 87만 원, 상위 10%는 808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돌려주고요.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최대 1,0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 돈은 어떤 분들에게 가냐? 대상자 중 대부분인 190만 287명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는데요. 환급 대상자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 1,352억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 65세 이상이 121만 1,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56.7%였고요. 액수로는 1조 8,440억 원으로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보장을 이미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분이 이중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만큼 보험사들이 환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액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럼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네, 아까 환급 대상자는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2만 5,703명들에게서는 본인 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환급의 1,607억 원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에서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착착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이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이분들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이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안산 다문화 특구. 예전에는 바로 와서 할 수 있었는데 안 돼요. 그 제도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예. 자기는 제가 많이 아팠거든. 안 되더라고요.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렸지. 6개월. 그런 보험이 있으면 막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막 20몇만씩 나오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입국하자마자 비싼 치료만 받고 돌아가 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돼 보험증 돌려쓰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뛰는 건데 요새는 너무 위험해서 안 뛰는. 예전에는 그냥 내 거 빌려다 이렇게 해서 저 누구예요? 이렇게 내고 그러고 말하겠지. 뭐. 제도 변경에 효구하는 수치로 입증됩니다. 이른바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던 중국인 피부양자 수는 제도 시행 직전 11만 1천여 명에서 1년 뒤인 올해 3월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5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 수지는 1년 만에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 5,900여 건으로 2023년 대비 14.7% 늘었고 부정수급액 증가폭은 더 컸습니다. 중국인이 12,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인, 베트남인 순이었습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이걸 이유로 건보 상호주의를 꾸준히 제기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외교적 마찰과 인권 문제로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부정수급 적발과 처벌 강화 등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